부동산 하락장이라고? 아닙니다. 우린 신고가로 달린다. 모든 아파트가 상승하고 모든 아파트가 하락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단군 이래 5,000년 동안 이어졌던 모든 아파트 상승장, 대세 상승, 모든 아파트가 떨어지는 대세 하락, 이것은 끝이 났다. 자, 5,000년 동안 이어졌던 이러한 대세장은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된다? 네, 상승하는 아파트와 하락하는 아파트가 공존을 한다. 신고가 치는 아파트와 신저가 치는 아파트가 공존하는 세상이고, 신고가와 더불어 미분양도 동시에 일어나는 시대가 나타난다라고 했던 것을 작년부터 누누이 강조해드렸습니다. 이런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금리가 내리고 월세는 오르고, 네, 전세 수요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겠죠. 금리가 당연히 떨어지면은 전세 수요도 일정 부분 늘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을 결정했던 이전에 있었던 우리 패러다임은 전세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이제 똘똘이로 가는 겁니다. 똘똘이. 예, 이제 실거주 기반으로 가는 거지 투자 기반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전세가율이 중요했던 거는 투자 기반에서 왜 중요합니까? 이게 갭이죠, 갭. 네, 내가 지금 이제 전세가율이 50% 정도 된다면 이 아파트를 살 때 50%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 전세가가 지금 80%다 그러면은 20%만 있으면 되죠. 갭 투기를 하기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투기 시장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똘똘이 시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신고가와 미분양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되고 신고가와 신저가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강조를 계속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제가 3월달이 분기점이라고 된다 했죠. 아파트 시장의 분기점은 이것이 언제다? 3월달이다. 이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변화일이죠, 변화일. 계속 작년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수십 번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3월달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3월달 전까지 무엇이 나타나죠? 금매가 나오죠. 이것을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도 재화입니다. 재화. 콩나물 시세가 영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름과 내림이 반복되는 거죠. 하물며 콩나물도 마찬가지죠. 근데 아파트는 어떻게 영원으로 갑니까? 영원히 내려갑니까? 자, 이 부분들이 양극화와 함께 겹쳐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화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재화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원가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원가. 콩나물의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원가의 개념이 올라갔습니다. 2,000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전에 팔았던 1,000원에 지금 재고가 이제 어제 만들어 팔려고 했던 콩나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가치가 떨어지겠습니까? 아니죠. 원가는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원가. 이 콩나물을 만들기 위한 재료비가 들어가겠죠. 물도 들어가고 지금 영양분도 줘야 되겠죠. 재료비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어제 만들었던 콩나물이 어제라는 이유로 떨어지겠습니까? 네, 원가의 개념으로 여러분들 항상 보라고 제가 누차 한번 강조해드렸고, 그래서 이 변화일이 속한 3월달이 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느냐? 미국에 지금 먼저 우선적으로 미국이 금리가 이제 상단에 다 왔죠. 금리 상단. 네, 이제 그래서 이제까지 잊었던 금리 인상이 종교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마찬가지 될 거예요. 한국도 더 이상 금리를 올라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상단에 이르렀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올라갈 폭은 없지만 내려갈 폭은 많이 남았죠. 자, 이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 주식이라든가 아니면은 특히 아파트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주식 같은 경우는 9월달이라고 했습니다. 다 말씀드린 거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 채권이라고 했죠.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채권 가격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만 채권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해 드렸다. 그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죠. 이 최저점을 알려드렸고, 위에 상단을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1번, 2번, 세 번째 봉을 완성하지 못한다. 세 번째 봉을 완성하게 되면은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HNS라고 헤드앤숄더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3봉이 걸리게 됩니다. 3봉이. 네, 1번, 2번, 3봉이 거치는데 만약에 이 3봉을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상단에서 이거 1월 20일입니까? 이때 책꼭지를 제가 만든다고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꼭지. 그리고 이 종고점을 한번 벗긴다고 했죠, 이렇게. 네. 그리고 9월달까지 하락한다고 그랬습니다. 9월달까지. 3,300포인트 넘어갔을 때 제가 2022년도 9월까지 하락은 무조건 이어질 것이다. 자,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이거. 안 믿어. 왜 안 믿습니까? 의심이죠, 의심. 네, 이거 다 알려드렸잖아. 비트코인까지 전부 다 알려드렸습니다. 시세. 부동산 시세는 제가 한 100번 정도는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확인합니다. 정말 맞네? 미풍이 얘기했던 것이 현실화가 되네?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합니다, 부정. 신기하죠? 저는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것이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의심을 하고, 현실화가 되고 나면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독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거 신기합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3월 달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귀를 기울인 것은 뭡니까? 폭락장이 나온다. 앞으로. 사람들은 여기에 열광합니다. 열광. 희한합니다. 박수치고 구독자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거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99%의 사람들은 무엇이죠? 네, 잉여입니다. 잉여. 이 좀 기분 나쁜 말이지만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잉여인간입니다. 인간. 잉여. 그러니까 별 그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그 옳은 말이 현실화가 됐을 때는 무엇이다? 부정을 한다. 너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왜 뒷복을 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된다고 했다. 그래서 어제입니다. 지금 이제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공동주택은 공시가가 되겠죠. 1위부터 10위까지가 발표됐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지금 펜트하우스 정답이죠. 더 펜트하우스 정답인데, 이게 이전 이름이 PH129입니다. 129라고 하는 곳이고, 돋보입니다. 129억 4천만 원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1번부터 10번까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높은 공시가를 자랑하는 곳. 여기서 공통점은 이제까지 하락거래가 있었죠. 40% 하락거래가 있었다. 60% 빠졌다고 하는 하락거래가 계속 이어졌지만 1번부터 있는 더 펜트하우스부터 밑에 마크리스까지 하락거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하락거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신고가예요. 자, 밑에 보시면은 한남더일도 어제 신고가 쳤습니다. 자, 매물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것이 뭡니까? 달린다는 거예요. 우리 전체 시장이 하락을 가든 말든 이쪽 아파트는 달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우리가 지금 1번부터 100번까지 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락은 어떻습니까? 하락의 깊이는 100으로 갈수록 크게 나오고 상승의 깊이는 1로 갈수록 크게 나온다는 것이다. 그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양극화라 했죠.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 재작년부터 제가 줄곧 말씀드린 겁니다. 양극화 시장이 나올 거라는 거는 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생기고 있다. 근데 왜 이렇게 공통점이 생깁니까? 여러분들 이 아파트들의 공통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왜 이런 아파트는 비쌀까 하는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입지죠. 땅이죠. 땅. 한정 입지죠. 한정. 네, 희소성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아파트가 이렇게 하락거리가 안 나오고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단순히 입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입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웃이에요. 이웃.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아파트 몇 동 이게 아닙니다. 이웃이에요. 이웃. 이웃이 금매를 던져보세요. 어떻게 되나. 금매가가 아파트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급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들어오다 보니까 금매를 던질 일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싸게 팔 일이 없는 겁니다. 이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아파트의 가치가 결정되고 그 아파트의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다. 그래서 이웃이 만드는 건 무엇입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웃이 만든 거는 가치 플러스 가격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아파트에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이제
여기 부산입니다. LCT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고 주로 청담동은 1등이고 한남동 3개가 있고 2등, 3등, 4등이 한남동이고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성수권. 네, 성수가 지금 들어왔죠. 서초, 청담, 도곡. 여기서는 압구정은 없죠. 압구정. 압구정이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압구정 같은 경우는 현대 아파트뿐만 아니고 지금 한양이라든가 지금 이거는 다 아파트밖에 없어요. 아파트밖에. 어떤 아파트밖에 없습니까? 재건축 아파트밖에 없는 거죠. 예. 압구정동 자체가 아파트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재건축을 준비하다 보니까 실거주 측면에서는 좀 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압구정이 재건축이 완료가 된다 그러면은, 네, 1등부터 제가 볼 때는 한번 5등까지는 압구정이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주구별로 지금 나눠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압구정을 나중에는 또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상권의 변화 같은 경우는 제가 10년마다 변한다고 했죠. 아파트의 입지는 몇 년마다 변합니까? 30년에서 50년. 이제 주기가 좀 다가왔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압구정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누구도 의심할 수 있는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일단 1등부터 10등까지 안에는 순위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순위에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네,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는 입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등을 차지한 여기가 이제 아까 처음에 보셨던, 네, 더 펜트하우스 청담입니다. 여기 옛날에 이제 PH129고, 더 펜트하우스 129, 지금 청담이죠. 1등입니다, 1등. 자, 근데 여기는 아파트가 좀 사연이 좀 있습니다. 더 펜트하우스 청담. 네. 162억. 다른 단지에 비해서는 공시가가 월등하게 높죠. 그래서 여기는 이전에 보시면은 이제 LOE 호텔이었습니다. 여기가 좀, 예. 그래서 LOE 호텔이고 이 지하에 유명한 줄리아나라는 나이트클럽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제가 여기 단골이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이 줄리아나하고 보스라는 나이트가 서울에는 양대산맥이었고, 여기 약간 좀 고급, 뭐, 연예인들도 많이 가고, 그리고 조금 이제 서민적으로 놀려고 하면은, 나이트클럽 중에서는 이제, 리버사이드 호텔이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리버사이드 호텔에 보면은, 물이라는 나이트가 있습니다. 이 전투 부킹으로 유명합니다. 예, 전투 부킹. 그러니까 끊이지 않아, 부킹이. 계속 쉴 새 없이 그냥, 네, 3명 가면은, 따로따로 부킹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버사이드 호텔 하면은 이제 전투 부킹에 굉장히 이제 특화된 곳이고, 이 LOE 호텔이 지하에 있었던 줄리아나, 그 다음 보스가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여기 LOE 호텔 사장이 있었습니다. 문 사장이라고. 네, 여기 이 사람이 이 LOE 호텔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자살을 하고 나서 이 상속받은 사람들이 이 호텔을 매각을 하게 돼요. 이 매각을 하고 나서 만든 곳이 바로 PH129 더 펜트하우스 청담. 여기가 국내 1등, 공시가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역사도 있으니까 눈여겨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어제입니다. 28일 여기 날짜가 있죠. 네, 28일 날 신고가 또 쳤어요. 110억 원에 팔린 최고가, 또 한남도의 신고가 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네, 입지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한정입지. 한정입지는 무엇으로 나눕니까? 물이 되는 물. 물라이트가 아니고요. 물이에요. 물이 보여야 됩니다. 이게 조망이죠. 그냥 조망이 아닙니다. 시티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광안대교가 보인다는 이 특수한 입지, 조망이 바로 무엇입니까? 네, 그것이 한정성을 가진 입지란 겁니다. 이게 희소성이 되는 거죠. 희소성. 자,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한남들 같은 경우도 뭐 조망이 나오는 세대도 있지만 없는 세대도 있는데 여기는 단국대 부지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왜 자꾸 좀 비쌉니까? 네, 이웃입니다. 이웃. 그래서 지금 제가 이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그 아파트의 가치와 가격을 만든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무엇입니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였죠. 선택을.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지금 작년에 있었던 공시가격을 보시면은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이 더 높습니다. 이건 작년입니다. 예. 작년이 훨씬 더 비싸죠. 더 펜트하우스 청담 같은 경우는 162억이었습니다. 예, 올해는 162억이고 작년은 168억이에요. 그 공시가가 내렸다는 거죠. 공시가가 내렸다. 자, 전반적으로 공시가가 다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서 공시가가 내려간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 가격은 신고가 쳤는데도 불구하고 공시가가 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공시가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공시가를 현실화시킨다는 우리가 이전 정권에 있어서 한번 물러나서 이제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 그래서 20% 정도 줄이겠다는 거고, 이게 2020년도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전으로. 아파트에 대한 세금 부담. 2020년 전으로 이제 돌아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고지서 받는 거, 그리고 이제 부부 공동 합산 같은 경우는 공시가가 18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집에 대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다주택이 주류였습니다. 주류. 집 개수가 많은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더 앞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지만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다 깨져버렸죠. 패러다임이. 네. 이거 세금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세금만. 그러니까 내가 10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10개. 10개 있는 아파트 있고 20개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택수를.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10개, 20개 있는 아파트 있어봐야 뭐합니까? 별 볼 일 없는 10개, 20개 있는 아파트 있어봐야 세금만 더 내거나 아니면은 전부 다 아파트가 가격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지금의 전략이 뭐예요? 좀 똘똘이죠, 똘똘이. 제대로 된 거 하나가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 10개, 20개 갖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전세가에 대한 개념이, 이거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전세가는 개념. 왜? 전세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전세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나면은 주택수요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갭이죠, 갭. 다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은 전세가율이라는 겁니다. 갭 투자라는 거다. 근데 지금 갭 투자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두 채가 있으면 어차피 똘똘한 한 채로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패러다임의 변화들을 또 여러분들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100개, 20개 갖고 있어봐야 의미 없습니다. 제대로 된 한 개 있는 게 낫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또 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전략들이 또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옮겨타기 전략, 갈아타기 전략, 그리고 세금에 대한 이런 부담, 그리고 여러분들 고가주택일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네. 부부 공동매매가 유리하다. 이런 부분들, 전략적인 부분들, 그리고 똘똘이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패러다임들이 변하고 그리고 입지에 대한 변화들은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그리고 어떻게 입지라는 부분들 자체가 얼마나 희소성이 있는가, 한정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 그 한정성과 희소성을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라는 겁니다. 물이 보이는 물에 대한 조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갈리게 된다.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